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승아입니다. 네, 오늘 2023년 시험 보고 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첫 과목 개편되고 첫 시험이다 보니까 많이들 준비하시는 과정도 힘드셨을 거고, 그리고 시험을 보시는 것도 많이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은 하루는 조금 쉬시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총평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그러면 응급처치학 개론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를 가볍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단원별 출제 분포도를 보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응급처치학 개론은 총론과 강론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론은 10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강론은 30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론의 내용을 보면 응급구조사의 안녕과 관련한 내용이 한 문항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응급의료 법적 책임에 관련한 내용, 그래서 법률과 관련한 내용이 5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비율은 한 15% 정도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환자의 구조 이송 및 관련한 문제가 한 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구급차의 운용과 관련한 내용도 한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에 관련한 문항은 출제가 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재난 관련해서는 어쨌든 2문항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론으로 넘어가면요. 강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 심장 소생술 관련해서 출제가 좀 많이 된 편이었어요. 그래서 심정지 관련해서 3문항 정도 나왔고, 그리고 특수상황 심정지 2문항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임박한 심정지 관련해서 1문항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과 뇌졸중 관련해서 3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소아 전문 소생술 관련해서 이제 소아 심폐소생술, 소아 전문 소생술 관련해서 2문항이 출제가 되어서 총 27.5% 정도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 심장 소생술이란 파트 자체가 119 구급대원들의 현장에서 심장 정지가 있었을 때 환자가 소생할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돼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문 외상처치술이었어요. 외상처치술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부조직 손상 관련해서 2문항 정도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화상과 관련해서 구해법칙 관련해서 1문항 정도가 한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강 손상, 그래서 흉부 손상 관련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2문항 출제되었고, 두경부 척수 손상 관련해서 1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응급 관련해서 1문항, 그리고 중증 외상 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서 1문항 출제가 되어서 총 22.5% 정도의 출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아무래도 구급대원들의 활동 영역이 전문 외상암 관련해서 어떤 현장응급처치를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것 또한 그런 것들을 반영한 출제 비율이 아니었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과응급 관련입니다. 내과응급 관련해서는 모든 파트에서 고르게 출제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예상을 했었던 저 예상을 그렇게 했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호흡기계 그 응급에서 1문항, 그리고 내분비 응급에서 1문항, 그리고 면역질환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소화기계 관련해서 1문항, 그 다음에 비뇨생식기 관련한 1문항, 그 다음에 면역질환, 감염 관련 질환, 그리고 중독 질환, 그래서 각각 1문항씩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7.5% 정도의 출제 비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특수응급으로 가게 되면 소아응급에서 2문항, 그리고 산부인과 응급에서 1문항, 이렇게 해서 총 강론은 30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단원별 출제 분포도는 이렇게 보았고요. 그리고 각각의 이제 어떤 내용들이 반영이 되는지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 심장 소생술에서 이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응급의료와 법적 책임 관련한 부분에서도 5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보다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출제 비율이 더 높았어요.
개인적으로는 119 구조급에 관한 법률 자체가 119 구급대원들과 더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출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은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조항수가 119 구조급에 관한 법률보다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더 많다. 그래서 어떤 조문의 물리적인 숫자 차이에 의해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특이한 거는 이제 변별력을 위한 문제가 하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비병상 관련한 문항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문항은 이게 과연 119 구급대원들을 뽑는 선발 시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시험 범위에 있지만 중요한 법 조항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닥 중요한 법조항은 아니라고 판단은 되고 있어요. 하지만 변별력을 위해서 이 문제를 출제하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총론과 강론 각각 총론은 30문항, 강론은 10문항 정도 출제가 되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전반적인 내용을 보시면 저와 함께 저의 커리큘럼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하셨던 선생님들이라고 하면 충분히 어떤 문제들을 풀어 나가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몇 문제 정도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거나 이런 내용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소아 수액 처치 같은 부분이었는데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긴 해요. 그래서 과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현장 응급 처치 표준 지침과 그리고 전공 서적과의 내용에 있어서 조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는 출제가 된다 그러면 논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강의식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출제가 되어서 지금 이의제기 관련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출제 소방청에서 아마 충분히 좀 다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시험이다 보니까 문제의 난도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난도는 한 중하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상 충분히 따라오셨고 커리큘럼상에서 제가 드렸던 드렸던 문항에서 좀 출제가 많이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커리큘럼을 통해서 시험을 보시는 데는 어렵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세한 문제와 관련된 해설은 월요일 날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할 예정이라서 문제와 관련해서는 월요일 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일단은 이제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일단은 이런 총평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여러분들 정말 처음 시행되는 응급처치학 개론을 준비하시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합격을 하시면 이제 더 한 단계 더 많은 과정들이 남아 있는데요. 항상 이제 체력 준비하실 때는 몸 조심하시고 그리고 면접하실 때는 떨지 마시면서 나머지 과정들 다 잘 무리 없이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오늘 시험 결과가 좋지 않아서 실망하시거나 슬퍼하고 계시는 저와 함께한 선생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쌤들 물론 결과가 가장 중요하죠. 결과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간 선생님들이 준비하시면서 열심히 하셨던 그 과정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 총평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